안녕하세요. 빠바람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건 바로 일본입니다. 이 재팬이 울트라로 바뀔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한번 광선 발사하듯이 고질라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마무시 광선이 다시 한번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의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60% 이상이 아니라 거의 90%에 가깝지 않을까, 이 전망이 가능한 것도 지금 일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 2.1%를 뛰어넘는 2.2% 정도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 세 번의 금리 동결 그동안 있어 왔지만 연말을 절대적으로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와중에 일본은 경기 체감 지수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러니 금리를 상향 쪽으로 버튼 살짝 눌러도 부담이 덜할 거고, 문제는 물가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 엔화가 절대적인 약세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화 추세가 그리 약세로 흐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달러 대비 나름 선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기다렸던 기준금리 인상의 엑셀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하는 거지 라고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도,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거, 바로 엔캐리 청산이 지난 8월 달처럼 급작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엔화를 좀 싸게 사들여서 부가가치가 높은 달러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더 이상 일본 엔화의 가용성에서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눈썹이 휘날리도록 엔캐리 자금으로 끌고 온 증시에서의 자금, 완전히 그냥 그대로 청산하려는 움직임,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 8월에 미국 증시가 거의 폭락장을 맞지 않았습니까? 거의 미친 듯이 떨어진 그날의 증시는 엄청난 충격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세 발에 피었던 건 1차 엔캐리 청산이었단 얘기야. 만약 12월 19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버튼을 딱 누르게 된다면 2차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상으로 깔려있는 자금만 거의 300조에 달한다고 하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가장 12월 연말에 금융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변수가 되죠. 다들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한 방으로 그냥 초토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식장, 코인장, 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피시는 분이라면 12월 19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나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일본 중앙은행은 100%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도 거의 그날 쪼개질 정도의 폭락 양상으로 가게 될 거고, 국장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폭풍 맞을 가능성도 높죠. 전제가 있는데 엔캐리 청산이 된다면. 당연히 코인 장세도 요즘 증시와 거의 같은 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니까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완전히 개박살 날 수 있는 리스크. 아마 2024년 연말 최대 리스크가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이게 그냥 지난 8월처럼 하루 이틀 폭락장으로 끝나면 좋은데, 엔캐리 청산 랠리로 이어지게 되면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은 엄청난 변곡점을 거치게 될 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아예 금리 인상 눈치 보다가 동결로 스탠스를 바꿔서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트럼프 눈치는 봐야 하겠으니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현재 관세 타격이 그다음 한국에 비해서 다른 여타의 나라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는 뭐 미국 쪽 분위기 살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국 이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트럼프가 뭐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보편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망들. 그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자국민들이 물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관점도 좀 솔솔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분위기상 협상의 전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관세를 때려 맞는 나라들 상당수 출몰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일본은 그래도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워낙 뭐 물밑 외교가 첨단을 달리는 곳이라 사전 정지 작업 다 해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엔캐리 자금 청사는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뭐 엄청난 파괴력으로 작동하게 될 건 뻔하고요. 그러니 12월 19일 오전 9시 알람을 딱 맞춰 놓으시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판사리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피를 받아서 다시 오름세로 갈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런 전망, 근데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온다는 게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부동산 쪽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이런 까닭에 여전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3,000건으로 내려온 이후에 10월 거래량도 3,000건대로 종집을 찍게 되는데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 10월은 어쨌든 대출 규제가 살아있는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크가 될 수 있는 달이었는데 거래량 반등하지 못했어요. 고스란히 가라앉는 분이 그대로 연출하고 있고 초반에 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서 거의 뭐 5,000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았었는데 중반 넘어가면서 이게 뭐 비실비실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일관하더니만 그냥 그대로 지난달과 같은 넘버링의 수준으로 와버렸습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선도 아파트 50지수 증감률만 봐도 정말 뭐 눈으로 확인이 바로바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훅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선도 아파트라는 건 그야말로 거래가에서 홈런을 친 애들, 그러니까 신고가, 최고가로 정상에 깃발을 꽂은 애들을 말하는데 지난 한두 달간 이런 신고가, 최고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완전히 부동산 장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쪼그라들다 보니까 특히 상급지 거래는 이제 거의 뭐 손절에 가까울 정도로 증발하고 있는 건데 현금 자체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중급지, 뭐 하급지 거래도 말라가고 있는데 상급지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50지수 증감률에서 지표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히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장 강남구 거래량만 봐도 뭐 11월에 89건으로 그친 것을 봐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래량이 상급지부터 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엔캐리 자금이 금융시장 폭격한다는 수순처럼 거래량 말라가는 거 결국 집값이 휘청거린다는 증거고 여진처럼 번지고 있는 집값 하락세는 거의 뭐 본진이 들이닥칠 정도의 파괴력을 충분히 느낄 정도로 전율에 가까운 집값 변곡점을 만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래량 많다던 노원구 187건에 그쳤죠. 정말 중저가 아파트값이 날아다니던 곳 아닙니까? 최소 노원구는 한 달에 1,000건 이상에서 3,000건까지 거래 회전율이 보장이 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뭐 가격적으로 서울 외곽 쪽이라는 메리트도 거의 없어질 정도로 거래는 완전히 증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손절을 치는 분위기가 제대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고 정말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매물은 9만 건이 쌓여 있는데 4만 건 매물 처리되는 데만 통계적으로 25년 걸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9만 건이면 반백년이 걸려. 50년이 걸린다는 거지. 아이가 돌 맞아서 집 팔려고 집 내놨는데 그 아이가 중년 50세가 되기까지 집이 안 팔려. 이거 뭐 완전히 눈 들어갈 지경이죠. 그만큼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무리 매물 내놓고 그 매물 이마에 가격표 딱 붙여놔도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인데 이거 12월 엔캐리 청산까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금융시장이 뭐 휘청거리고 당연히 동조화되어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뭐 거의 사단이 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급작스런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 충격이 철렁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본의 흐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코인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플과 헤데라가 거의 5배가 오르는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 공통점이 특히 리플랩스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선거 기간에 지원한 수에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시총 3위로 올라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임 심상치 않다라는 건 결국 전통적 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상화폐는 급락이라는 변수가 늘 상존하는 곳입니다. 빵원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그대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면서 이런 리스크 파도를 즐기는 젊은 층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너무 비싸잖아. 1억 넘고 500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투자 파이가 커서 젊은 층들이 주로 알트코인에 박아 넣는데 자산 시장의 대이동이 결국엔 전통적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본격 한국도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끌이라는 전통적 공구리 개념이 가상자본이라는 웹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가장 큰 2024년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끌은 한국에선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런 변화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궤적은 철저하게 금융시장의 자본 흐름과 일치되어 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내다 파는 아마 차익 실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잠깐 오를 때 팔자 도리어 외국인들은 1,7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엄격하게 통제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이닉스는 전략 100%가 미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30% 정도가 중국 수출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삼성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 엔비디아가 삼성 납품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수납을 전격적으로 승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한 가지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마도 엔비디아도 수급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수급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다시 반등의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오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매일매일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것 같죠. 매일 밤 새벽으로 할 것 없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 소폭의 반등, 테슬라는 3% 넘게 올라버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 장세와 연관된 아주 독특한 CEO, 거의 모든 기업 자산을 비트코인에 때려박고 있는 신출 기물한 곳인데 워낙 장세가 조금 널뛰기여서 한국 사람들이 좀 올라타려는 경향이 많아요. 리스크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식과 가상화폐는 이렇게 융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전통적 자산시장의 이 사멸은 2025년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두 눈앞에서 시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확실히 워렌 버핏의 경고, 현금 챙기고 비 오는 날 대비하라. 이 경고 역시도 금융시장, 자산시장 엄청난 변화를 맞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450조 현금 다발을 금고에 쟁여놓고 있죠. 확실한 건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 투자의 규제가 투자는 만류하고 현금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연끌하던 아파트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해당이 되죠. 결국에 그렇게 뭉개고 있는 자산은 그것도 빚으로 쌓았다면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흔들거리는 장세 잘 살피시고 안전벨트 꽉 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엔캐리 청산의 위기는 12월 중순 한 차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때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엄청난 대변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거. 결국 한국 부동산은 이래나 저래나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건 12월 엄청난 사건이 한 가지는 예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피시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연 빰빰한 박도 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